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3마에럴입니다. 성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597페이지 제2관 점유 보겠습니다. 3마에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점유에 의해 양가르는 사실상의 점유. 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성립한다. 즉 사실상의 지배에 의해 어떤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598페이지에) 점유 이론.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소지 외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과거 독일 보통법 시대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에 대한 학설은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방가 1번에 점유는 소지뿐만 아니라 점유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관설과 2번에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되고 그 밖에 특별한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객관설 이 그것이다. 그리고 주관설에는 소유자 의사설, 지배자 의사설, 자기를 위하여 하는 소유지 않은 의사설 등이 있었고 객관설에는 소지 의사설, 순객관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은 객관설을 따른 것이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자의 지배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관계, 동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의하여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지배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실력을 미치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상 지배의 판단에 고려되는 요소의 부인에 관하여 부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규범적인 판단에 의하여 넓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사실상 지배 관계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소는 점과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확고한가를 판단하는 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강조될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3번에 사실상 지배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권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도둑에게도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본권 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지배를 인정한다. 물리적인 침략 행사가 계속되기 어려운 임야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우리 판례도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나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에게 건물 대지에 관한 점유를 인정한다. 4번에 타인의 지배를 배제를 허용하느냐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것은 점유의 확고성, 물건에 대한 본권이 있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물건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관하여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계적은 추정이 되는 것이며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599페이지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개석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이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또한 대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 사실을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설시 없이 점유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의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에 전제가 하는 것은 아니어서 보존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그 등기 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양가로 디귿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한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고 있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리을에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건물 소유자 중에 건물 공유자 중에 일부만이 당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 명의자 전원의 건물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 부지의 공동 점유로 인하여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당의 건물의 공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될 것이다. 양가로 미음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가로 비읍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전을 매수하고 그 일부를 분묘에 이장한 경우에 매수인은 분묘를 이장한 때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배를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6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600페이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은 대표 기관 기타의 구성을 통하여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며 그때 기관의 점유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람도 같다. 양가로 이번에 점유 설정 의사. 우리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점유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의 지배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어떤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학설을 대립하고 있으나 통설은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즉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고 한다. 점유 설정 의사는 일반적 잠재적인 것으로 충분하고 개별적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우편함에 투입된 편지는 점유자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점유 설정 의사가 있는 것으로 된다. 이는 투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남의 모자가 자기 집에 바람에 날려 들어왔거나 남의 닭이 자기 집에 와서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점유 설정에 의사가 없다. 점유 설정 의사는 효과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 지배를 하려고 하는 자연적 의사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해임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 결과 어린아이도 의사 능력이 있는 한 독립하여 점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그 점유를 승계받아 점유를 계속할 수가 있다고도 하고, 상속인이 10세 남짓밖에 되지 않은 사안에서 그의 아버지가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되는 것이어서 상속 토지에 대한 그의 점유가 자주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한다. 방가로 3번에 점유의 관념화, 규범성.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데 성립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법률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물건에 물리적으로 실력이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실력을 미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할 때도 있다. 점유 보주자가 전자의 예이고 간접 점유 상속인의 점유가 후자의 예이다. 이런 경우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민법이 점유제도를 단순히 사실상의 지배자를 무조건 보호하려는 관점에서가 아니고 누구를 보호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제도는 점유의 규정이 민법상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01페이지 로마제 관의 점유 보조자 보겠습니다. 1번에 의의, 점유 보조자는 타인의 지배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이다. 가정부, 상존의 점원이 그의 예이다. 이러한 점유 보조자의 경우에는 그는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에게 지시를 하는 타인의 점유자로 된다. 그 타인을 보통 점유주라고 한다. 점유주는 점유 보조자를 사용함으로써 점유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점유 보조자에게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를 점유자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할 경우에는 그가 점유주에 대하여 점유권을 행사하는 동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유보조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유보조자를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한다. 2번의 요건. 어떤 자가 타인을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었다. 점유주 있어야 한다. 점유보조자에게 점유주를 위하여 지배한다는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다. 양가로 2번에 점유보조자와 점유주 사이에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가 있어야 한다. 195조는 그 관계상, 영업상,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를 예시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널리 사회적 종속관계이면 된다. 그 관계의 기초는 예약일 수도 있고 친족법이나 공법상의 관계일 수도 있다. 그 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 점유보조 관계가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이를 긍정하면 점유보조자가 인정될 경우가 거의 없게 되어 사실상 그 제도를 부인하는 결과로 될 것이므로 인식될 필요가 없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 3번에 점유보조 관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방가로 1번에 자기 물건에 관하여 점유보조자로 될 수 있다. 예컨대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물건을 준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점유설정 의사가 가질 수 없어서 점유자로 될 수 없으며 그는 점유자인 부모의 점유보조자가 된다. 방가로 2번에 천은 원칙적으로 부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령 부의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점유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모와 천은 소유자가 그 건물에서 동거하는 동안은 점유주인 소유자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하며 터가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와 건물의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천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 602페이지 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방금 3번에 법인의 점유는 언제 인정되고 그때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의 점유 보조자인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한 학설은 여러 수로 나누고 있다. 생각건대 점유가 법률행위가 아니긴 하지만 그에 준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 권한 내에서 점유한 때에만 법인의 점유도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 대표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지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의 점유도 된다. 그리고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은 점유보조자가 아니나 그 구성원은 점유보조자라고 하여야 한다. 3번의 효과. 이외 요건이 갖추어지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주만이 점유자가 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에 대하여는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도 점유보조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배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195조는 점유보조자가 물건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점유의 취득과 상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가 점유를 취득, 상실하면 점유주도 점유를 취득,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는 점유보조 관계가 종료함으로써 상실된다. 그러나 그 사실은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트 단말의 간접 점유 보겠습니다. 1번의 의의. 간접 점유는 점유매개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임대인의 점유가 그 이해이다. 간접 점유는 직접 점유와 대립되는데 직접 점유는 직접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점유이다. 보통 점유라고 하면 간접 점유를 가리킨다.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된다.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직접 점유의 경우에는 사회의 관념상 간접 점유자의 점유매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물건을 대하여 지배권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점유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03페이지 2번의 요건. 양가로 1번에 특정인, 즉 점유매개자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인 것이 보통이겠으나 그가 다시 점유매개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점유도 직접 점유되고 그의 점유매개자의 점유만이 직접 점유된다.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언제나 다주점유이다. 양가로 2번에 간접 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점유매개 관계가 있어야 한다. 194조는 점유매개 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라고 규정한다. 점유매개 관계는 일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점유매개 관계는 제194조가 열거한 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계약, 법률 규정, 국가 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점유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매 임차인의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가 그 예이다. 점유매개 관계에 의하여 점유매개를 점유할 권리가 간접 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되며 따라서 전례는 전자는 후자보다 명상 제한되어 있다. 전례라는 것은 점유할 권리이지 점유 자체가 아니다. 그리하여 가령 수익인의 유익을 위하여 물건을 매수하여 점을 취득하면 점유는 전례되지 않았지만 간접 점유가 성립한다. 점유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매개자에 대하여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반환 청구의 존재는 간접 점유자의 물건에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반환 청구의 성질에 관한 변화가 되려거나 동떨처럼 만드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한편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은 점유매개 관계가 유효한 때에는 배기하여 그리고 그것이 무효인 때에는 부당이 되는 이유로 발생한다. 3번의 효과. 양가를 본 서술.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따라서 점유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간접 점유자에게도 적용된다. 중요한 효과를 대내, 외 관계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양가로 이번에 대내관계.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 청구권이나 자력구체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점유권에게 지고되는 법률관계 또는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에 대하여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액의 관계에 대한 청구권 외에 점유보호 청구권, 자력구체권을 행사할 수 있다. 604페이지 양갑 3번 대외관계. 직접 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에 의하여 간접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간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을 때 하나여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점유자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간접 점유자도 자력구제권이 있는가에 관한 학설을 나눈다. 생각컨대 개인의 사력을 행사하는 자력구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간접 점유에 관한 이를 인정하는 명부정이 없는 한 부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그 강제 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 유보 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점유 간접 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1항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이 이유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또 올려놓겠습니다.